자, 프린터 이제 5페이지 마저 보는데요. 아까 제가 그 토지가 지금 이런 상태였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필지가 지금 3개 필지가 있었는데, 제일 앞에 이게 전, 그리고 지목이 대, 그리고 이게 여기도 지금 지목이 전이었죠. 이게 전 이러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이만큼 분할해가지고, 자, 이 부분만 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만 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여기에다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에다 이제 공장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이제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판단에서 되는데 건축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마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이제 건축가에다가 제가 전화합니다. 건축가에다 전화해가지고 미리 전화해보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 공직 쪽 보게 되면 대부분 딱딱하고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 부드러워요. 어디만 빼고 중앙부처만 빼고 중앙부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중앙부처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법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는 대부분 국토부, 농림부 직접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이 법조항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물어본다고. 근데 그분들이 질문 받는 게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는 얘기요. 그쪽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화하면 완전 상냥히 받아죠. 국토부는 상냥히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전화했더니 건축가 딱 전화하니까 담당분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땅 번지수 딱 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거 샤시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옵니까? 무조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나옵니까? 딱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보고 저는 건축 담당이에요. 건축 담당이니까 이것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 이게 농지잖아요. 농지니까 일단은 그게 보니까 사장님 그거 지금 농지가 있는데 농지 전용이 됩니까? 해가지고 사장님 농정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건축이니까 모른다고. 두 번째 거기에다가 사장님은 샤시 공장을 하겠다는데 과연 그 지역이 샤시 공장이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나는 몰라요. 나는 건축 허가만 하는 사람 건축 허가만.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이 건물을 지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었다 그러면 도시가에 된다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축을 했다면 그 건축에다가 우리가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여기 밑에 치킨집 하려면 그거는 치킨집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명칭은 술집 하는 거라고 명칭은 일반 음식점. 그럼 저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좀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뭐 허가도 받고 인가받고 신고하고 등록하는 거 이게 있는데 과연 거기에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역 경계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모르니까. 다 된다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나는 줍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볼 때는 되겠지 그러고 저는 강의를 나가야 되니까 수업해야 되니까 이사님 이거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 이사님이 교수님 같이 갑시다. 아니 나 지금부터 내가 수업 나가면 3일 뒤에 올 건데요. 3일 뒤에 가면 되죠. 3일 뒤에 갔습니다. 농정과 가니까 된답니다. 이거 가니까 된답니다. 이것도 되는데 도시계획과 딱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무슨 일 때문에요? 딱 설명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은 샤시 공장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샤시 공장 이 땅에다 50병 지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딱 찾기 전에 저보고 그분도 찾아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요? 뭐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딱 뒤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됩니다. 근데 그분이 딱 뒤져서 보여주는 책자가 있겠죠? 책자를 딱 보면서 이사님이 저보고 한 얘기 했어요. 교수님 우리 거하고 완전 똑같은데요? 색깔도 똑같고 저는 그 색을 갖다가 노란색보다 연한 미색 있죠. 미색으로 표지를 입혔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보고 있는 것도 똑같은 미색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저는 색깔을 맞춘다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인쇄소 복사집이 그냥 이 색이 많으니까 이걸 해줬던 거예요. 근데 안에 내용은
공무원이 보는 거, 저 보는 거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왜요? 그럴 줄 알고 저는 그거 만들어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끝나고 난상 여러분이 올해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12월이나 1월 달 되면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래요. 도시계획 조례 만들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이 보는 걸 갖다가 이분은 그거를 보고 법에 의해서 보고 돼, 안 돼 설명해 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이 나도 그거 만들어 놓고 똑같이 보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미 이거 다 보고 들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요. 당연히 된다는 얘기요. 여기 딱 들어가지고 이제 경기과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딱 걸리는 게, 자 여기 갔더니 그 사무실 싹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은 다 앉아서 엄숙하게 일 보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 혼자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랑 둘이 들어간 거 봤어요. 보고 무슨 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데 이런 일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안에 원탁이 있더라고요. 원탁.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딱 이분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 담당이 누구지? 그러니까 저쪽 공무원이 전대요. 그러니까 이리 와보라고. 그쪽 저 손님이 왔으니까 빨리 도와드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럽니까? 해서 번지수 딱 대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샤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샤시 공장 지어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장 등록이 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몇 번지라고요? 몇 번지 딱 주니까 쫙 가서 막 뒤지고 얻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지. 나는 무조건 돼야지.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샤시 공장이 안 돼요. 거기는. 제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거 법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 난 다 된 걸 했는데 무슨 법에서 안 되는지 근거 법 좀 봅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따라오세요 그러면 해가지고 이 좀 잠깐 있어 보세요. 갈 테니까 그분 쭉 갔어요. 딱 갔더니 그분이 딱 보는데 무슨 법이냐 그러면 그분이 국토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부터 저랑 이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니까는 아니 이것은 제가 그분보다도 더 많이 할 텐데 이거 강의를 제가 몇 년 했는데 근데 딱 보는 순간 제가 제가 실수한 거예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이사님이 공장이란 말하지 말이 공장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제조업소. 그러니까 이분이 딱 펴니까 선생님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말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네 그럼. 미안하지만 그 샤시 공장이 아니고요. 그거 제조업입니다. 이종 근생의 제조업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딱 그런 얘기가 그거는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순간 어쨌다고 방심해 가지고 샤시 공장. 그러니까 그거는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네 사장님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건데요. 근데 이거 해서 뭐 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조업소 이제 다시 샤시 공장이잖아요. 그 샤시 공장 그거 지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샤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일이니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가르다지.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아는 지인들 집주인들 쓸 겁니까? 아니면 납품할 겁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자꾸 그걸 왜 묻냐고. 납품을 할 거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분 하는 얘기가 다른 데다가 뭐가 안 돼요. 납품이 안 돼요. 납품이. 내가 여기서 사실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사실 시작했으면 빌라 잔뜩 짓는 납품해야죠. 돈 벌려면. 아파트 납품해야죠. 안 받아준다니까. 왜 안 받아준대요? 이거는 건축물의 종류가 공장이 아니잖아요. 건축물 종류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 29번까지.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쫙 가면 18번 공장, 29번 야영장 이게 쫙 있다고. 근데 사장님 말하는 건 사실 공장인데 그잖아요. 지금 분명히 공장을 만들 거니까. 근데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뭐라고 찍힌다고? 이종 근생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샤시 공장이 등록이 안 된다고. 등록이. 이 건물이 지금 여러분이 학원하고 있잖아요. 학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앉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이 맞고 건물의 구조가 맞으니까 이 건물이 학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T의 건물 가게 되면 학원이 안 된다고. 이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공장 등록이 안 되는데 그거예요. 공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납품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담당 공무원이 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이것은 등록이 공장이라고 등록이 안 되는 건물이니까 이종 근성에서 어떻게 공장 등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등록이 안 된 데서 사장님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무허가잖아요. 무허가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누가 이걸 받아주겠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요 사장님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그분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똑같은 동료죠 공무원이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는 자 A라는 공무원은 안 됩니다. B라는 공무원은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A가 B 보고 얘기하죠.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B가 A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 사장님이 샤시 공장에서 납품한다 그러면은 야, 주변에 샤시 공장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또 반대로 욕을 합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 사장님은 평생 남의 걸 빌려 쓰란 얘기냐. 어딘가에 납품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주한다 그러면 전부 다 실적입니다. 실적. 당신이 뭐 할 때는 실적 얼마 있으면 조건이 있거든요. 평생에도 저분은 자기 실적이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왜 자기 걸로 해야지 남의 걸로 하냐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고맙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 그렇게 다시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사님한테 빨리 전화 한번 해봐요. 근데 다 끝났으니까 그분이 공장 등록을 할 거냐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저보고 그 이사님은 공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중개가 아니고 실제 공장을 했어요. 공장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이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저보고 그런 얘기가 교수님은 공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장 안 해봤죠? 안 해봤죠? 하고서 강의만 했지. 그리고 중개만 좀 해봤지. 근데 이건 직접 안 해봤으니까 세상에 공장 할 사람이 등록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요. 100%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사님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서 전화비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저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많은 거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거고 나는 공장 등록 안 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사님이 전화를 안 하더라는 얘기 한번 해봤으면 쓰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답답하죠. 답답하면서 사무실 딱 들어가지고 또 하라 그러면 연세 말인데 성질 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 했냐 그러면 하라 말은 못 하겠고 하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라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직접 내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해요. 이 땅 아까 얘기했던 아까 이게 중개업소 같이 했다 그랬죠. 중전해가지고 큰 소리로 사장님 이래 해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 얘기했다가 공장 등록을 하려는데 등록이 안 돼가지고 중개가 안 되니까 일단 이번 건은 안 되는 걸 하고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알고 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고맙죠.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팔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장님 고맙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것은 저는 어쩌라고? 들으라는 얘기요. 하겠지. 근데 그 다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이사님 바로 안 있고 며칠 지난 상태에서 이사님 그 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아니 왜 전화를 해야지 안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모든 것은 심리 아닙니까? 심리. 사람 심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요. 시험장 가서 딱 1년 뒤에 이만큼 문제 풀 때 올해 시험 문제가 부동산 공법이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떤 학원은 어려웠어요. 어떤 학원은 쉬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학원 선택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크다고 한 계열사 있죠. 계열사. 그 계열사에서 최고 큰데 두 군데는 거기는 어려웠다. 너무 어렵다 그러고 여기 지금 아까 한 명 듣다 갔죠? 걔는 이미 합격했거든요. 지금 합격했는데 자기는 첫날 수업이 뭐 할 줄 아니까 일부라서 좀 듣는 거예요. 듣다 교수님 시간 되니까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학원 들었던 사람들 공법이 너무 쉬웠어요. 이분들 하는 얘기는 공법이 너무 쉬웠다는데, 저는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으니까 문제 푸는 방법, 문제는 어떻게 풉니다, 문제 어떻게 풉니다, 이 방법을 저는 전수를 안 해줘요. 이걸 안 해주고 뭘 설명하냐 하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만든다, 문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됩니다. 문제를 만들 때는 출제위원도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요. 사람이 문제 만들 때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글자 하나만 틀리면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에서 안 받으면 행정심판이에요. 안 받아주면 소송해야 돼요.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해서 그 출제 수당 얼마 받을까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문제 잘못 내면.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이 있다든가 판례가 안 나온 것은 절대 출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법은 100% 법에 있는 내용들 가져간다고. 그러면 출제위원이 그 사람 뭐라고? 사람이라고. 우리 법 조문을 다 암기할까요? 법 조문을 암기 못해요. 암기 못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문제 낼까요? 자기도 봐야 돼요. 그러면 법 조문에 안 나온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눈에는 법 조문에 없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사람이 내는 말은 전부 다 법 조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바꾸기 시작한다고, 바꾸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7, 8을 가게 되면 7, 8 가가지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O 해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다, 이 만드는 방법을 알면 전혀 몰라도 문제 풀린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런 방법을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 안 그러면 공법 분량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공법 분량이 이만하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이만큼 사실 배워야 되거든요. 이만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만큼 배우고 시험 보러 가요. 이런 데서 문제 나오는 거 커버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데서 문제 나오더라도 이걸 갖다가 답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에서는 올해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이것만 주구장창 암기했던 학원들은 이런 게 나오니까는 멘붕이 와서 너무 어려웠다고.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강의하더라도 이 내용 가지고 나머지 커버하는 방법을 배우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1, 2, 11, 12, 1, 2, 3, 4 이 과정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사님이 심리 얘기하는데 저도 수업 시간에 자꾸 심리입니다. 모든 것은. 문제도 차분히 이것은 출제는 저하고 둘이 맞템이라면서 생각해봐요. 너 왜 그 문제 냈을까? 과연 너는 이걸 알고 냈을까? 심리 게임인데 이 심리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개업자가 저한테 뭔가 의뢰했어, 의뢰. 중개업자 의뢰했으면, 자, 의뢰하고 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2일 내에, 이틀 내에 연락하는 사람하고 이거 10일 후에 연락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맞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는 그 의뢰인은 우리 지인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우리 사무소 보면 주변 사무소 다 돌아다녔다고. 그 사람한테 10일째 하는 게 맞아요. 이일주면 저는 무조건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내가 자기를 신경을 더 쓴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같이 했던 이사님 생각은 틀려요. 그건 교수님 생각이고,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전하면 우리가 뭔가 없어 보인다고. 이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급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물건 직접 손님이 누구냐? 저 손님이 아니고 이사님 손님이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내가 찾았는데 아까 샤시 공장 짓게 했다고 이 손님은 누가 받았는가? 사실 이 손님은 이사님 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손님은 누구 거라고요? 이사님 손님이니까 제가 컨트롤 못한다. 왜 제 손님 제가 전화하지 하라겠습니까? 이사님 손님이니까 제가 전화를 못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결국은 저는 포기. 이제 이 정도면 안 됐다, 포기. 그 한참 있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보름이나 한 달 지나가지고 저한테 슬그머니 이분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전화번호 주면서 교수님이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만약에 아침에 줬다 그러면 제가 했죠. 근데 선생님 7시 넘어가지고 퇴근할 때 토지한 사람들은 퇴근이 좀 빠르거든요. 7시 넘어서 다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때 전화번호 주니까는 이때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제. 7시면 퇴근하고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학원에 와 있다든가 친구 만나 식사 뻔한 얘기 하니까 그때 전화하면 사업 얘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가지고 있다 내일 오전 해야지. 오전 해가지고 오전 하는데 오전에 아침에 일찍 9시 하면 그것은 내가 뭔가 좀 아까 이세 말하고 내가 좀 속되면 딸리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는 쪽으로 오전 11시쯤 해야지.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해가지고 11시에 전화를 딱 했더니 이분이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짜증 확 내냐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왜 또 물어보냐고. 어제 얘기했대요.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뭐하고 자기 공장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등록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다른 데서 왔으니까 거기 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어쩌겠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뭘 또 전화 또 하냐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이사님이 어제 전화했던 거예요. 어제 전화하니까 그분 어쩐다고요? 등록 안 해도 된다고 내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했으면 어쩐다고 이거 그냥 썼다고 이거 썼는데 그거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결국은 이래가지고 그 다음 연락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그리고 이 사람 끝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약서 썼다 그러면 제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이런 설명해 주지도 않고 결국은 다 해놓고 놓쳤는데 놓치긴 놓쳤는데 기억은 나는데 이 건 가지고 공법이 뭐라는 걸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 계약서 쓰기 위해서 저는 뭐 했는가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5페이지 보게 되면 자 6번 밑에 있죠.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분류 즉 건물의 종류가 29가지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토지의 용도죠. 알고 봤더니 땅은 이제 결론적으로 땅은 지목이 필요가 없더라. 지목은 내 마음대로 바꾸니까 지목이 필요가 없고 21 용도 지역이 필요하더라. 이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걸 알았으면 21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 배워야 되고 네 번째 이 토지에다 내가 건축하면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 그 비율 확인을 배워야 되고 다섯 번째 자 농지 구분할 줄 아는가 그 농지 행위지 안 하는가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농지법하고 국계법 시간에 배워야 되고 그리고 6번에 관리지역 안에는 쉽게 말해서 뭐가 없다고요? 절대 농지가 없다. 농업진흥지역이 없다. 보전산지도 없습니다. 그것도 배워야 되고 7번째 토지 분할할 수 있냐 없냐 아까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없는 땅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제한하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에서 제한합니다. 그거를 배워야 되고 8번째 그게 전이었으니까 농지 전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9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갈수록 좋아지는 게 갈수록 옛날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급하니까 바로 전화했던 거고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볼 때는 무조건 땅 집어는 알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 겁니까? 무조건 내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자가 난지는 모르니까. 내 땅인데 내가 이거 하려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법에서 뭔가 민감하다 그러면 그때는 자 나는 이 건물에 대해 해야 되는데 그때는 건너뛰어 가지고 여기에다 질문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가지고 여기에다 질문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여기를 찾아내는 방법. 이거 직접적으로 딱 물어봤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슷한 거 다른 거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얘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 좀 배워야 된다고. 근데 옛날에 이랬거든요. 자, 이 토지에다 내가 허가 신청하면 자 이게 지목이 정이다. 건축하려면 자 우리가 허가 받읍시다가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건축허가 신청하면 법이 정하는 기준을 맞으면 허가할 것이고 안 맞으면 불허가잖아요. 나는 허가 신청 딱 했는데 허가 신청했는데 여기서 불허가 처분이 딱 나온 거예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나는 거기서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겠어 안 보겠어요? 있잖아요. 내가 지목이 전인데 여기에다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하루 이틀이 안 나온다고 이게.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 건물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때 짓겠습니다 딱 신청하게 되면
무슨 지역인가 따라 가지고 여기가 강화도 같은 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우리는 지금 관하고 군하고 따지면 저 밑으로 갈수록 군이 힘이 없어요. 군 위에 갈수록 군이 파워가 군에서 동의 안 해주면 관에서는 허가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서 뭘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이거를 관계 부처끼리 협의하다 기간이 한정 된다고. 한정 걸려서 불허가 처분이 딱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다시 해야 되니까 피해를 보지. 어차피 여기서는 해봤자 되지도 않는 땅이요. 근데 옛날에 무조건 허가 신청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라 하냐면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하게 되면 불허가 나오면 허가가 나오면 좋지만 불허가 나오면 당신만 손해보니까 당신이 손해본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뭐지만 개인이지만 국가가 보면은 국민이 피해본다고 국민이.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 피해 안 보게 해서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법에다가 사전 결정 제도 이런 제도를 갖다 만들었어요. 미리 한번 물어보는 제도. 서류로 딱 꾸며가지고 딱 물어보면 거기서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법에 있는 것도 같이 동시에 되는 거.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니까 바로 물어본 거고 거기 확인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일반 중개하는 분들은 9번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요. 먼저 물어보는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은 이제 아까 했던 이제 부동산 공법인데 보세요. 자, 이제 부동산 그리고 공법입니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거든요. 토지 21, 정착물, 건축물 21가지. 여기에다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 그러면 이제 공법, 사법 그런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공법은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이게 밑으로 있겠어요? 옆으로 있겠어요? 이게 있죠. 그러니까 자꾸 국가는 국민한테 야, 해. 이거 하지 마. 이 관계를 정해놓은 법이 공법이라고 공법. 그러니까 이거 해라. 그럼 어찌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라겠는데 안 하면 어째요? 법을 어겼죠? 처벌하는 거예요. 하지 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어쩐다고?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규제죠. 규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규제를 가는 게 공법이라고요. 그럼 결론 뭡니까? 부동산 공법은 토지하고 건축물에다가 국가 국민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라고요. 근데 이런 법들을 편의상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을 두리뭉실해가지고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 과목을 만드는데 과목을 뭐라고 할까? 이게 부동산 공법이요. 우리 이 강의실 바로 뒤에 강의실 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 주택관리사요. 주택관리사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배워. 거기는 부동산 공법 안 그러고 거기서는 주택관계법규요. 주택관계법규. 감정평가서 시험 가게 되면 부동산 관계법규. 우리 중개사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이런 법은 없고 이런 법을 두리뭉실해서 부동산 공법이란다. 부동산의 규제를 가하는 법. 이거를 부동산 공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부동산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법이 정확하게 몇 개 있습니까? 귀신도 몰라요. 법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으면 없애고 폐지하고 또 법 하나를 막 3개, 4개로 또 세분화시켜. 우리는 대충해서 120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자니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우리는 중개니까 중개와 관련되는 거 이것도 3, 40개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다 못하겠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6개 법률만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만 먼저 시험 범위로 합시다. 해가지고 6개 법을 모아놓은 게 그 법이 우리는 편의상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이 6개 법이 뭐가 있는가 거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6개 법을 봐야 되는데 6개 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법 명칭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자,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국토의 계획. 먼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해야
국토가 효율적 이용이 된다고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명칭은 좋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국가가 법 만들어 놓고 그 명칭을 쓰려니 너무 길어요. 줄여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이제 말로 할 때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을 하고, 우리는 헌법 분량이 사실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국계법 그럽니다. 국계법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국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줍니다.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면 나머지 법 배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도간 농자 이런 거 해야 돼요. 여기서 개발행 이런 걸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몇 문제는 이게 12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끝나면 이제 뭐를 배우냐면 도시개발법을 배워요. 두 번째 도시개발법인데, 그때 도시를 개발하는 법. 그러니까 도시개발은 얘는 이게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얘가 6문제 나와요.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도 지금 여기 도시 생긴 지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나 옆에 블록을 갖다 싹 철거하고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환경 정비예요. 도시환경 정비. 주택이 있는 데를 싹 철거 다시 한다. 그들은 이제 주거환경 정비거든요. 그래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그것도 법이 너무 기니까 그냥 국가에서는 도시정비법 줄여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재개발이에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절차요. 재건축하는 절차인데 이게 6문제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법 명칭이 이제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우리나라에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과 관련된 절차예요.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이게 보통 7문제 나와요. 다섯 번째 배우는 법이 이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인데 주택법에서는 여기서만 주택은 주로 아파트. 주택을 갖다가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공급하는 거, 주로 주택의 건설 공급.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뭐 분양가 상한제 또 시작한 이런 말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원래 관리가 있었는데 관리까지 달리 너무 많은데 관리는 싹 빼가지고 이 뒤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는 관리는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7문제 나오고. 근데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 그런 말 배우고, 여기서 주로 이제 통장 팔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배운 거고, 분양가 상한제 그런 내용 배운 거예요. 지금 혹시 지주택 들어봤나요? 지역주택조합?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우는 게 농지법을 배워요. 농지법. 농지를 누가 소유하는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는가, 어떻게 보존하는가, 그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2문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 4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법이 몇 문제요? 40문제인데 첫날부터 이런 얘기 해서는 좀 뭐 하지만은 40문제 중에서 이것은 문제 출제하는 교수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보통 문제 출제는 20명이에요. 20명 해가지고 몇 문제 냅니까? 20문제 내요. 한 사람한테. 그럼 몇 문제요? 400문제요. 400문제를 들고 가는 거예요. 400문제 들고 가가지고 선정위원이 400문제 중에서 40문제를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위원 들어가도 내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은 학원가 떠나고 5년 동안은 출제를 못해요. 법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 출제를 했네 그런 말 절대 속지 말란 얘기요.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학원도 있고 대학에도 강의하고, 대학에 오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 하니까, 그러면 대학 교수가 출제원 들어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돈 받은 명세서 싹 떼봐야 돼요. 5년 내에 이분이 학원에 있었다는가, 아니면 사회교육원 같은 데 중계 많이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돈 받은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 출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딱 내면 그 중에서 이제 40문제 출제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이 지금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여기 출제위원은 도시계획 전공제, 도시계획 전공. 이거는 주로 이거는 건축 전공이요, 농지 전공이요. 그러니까 이 전공했던 이 교수는 이쪽을 몰라요. 이쪽 교수는 이쪽을 몰라요. 이쪽 교수는 이쪽을 몰라요. 무슨 얘기요? 출제위원도 40문제 냈을 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출제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하는 선생도 몰라요. 보통 공법에서 40문제 나오면 쉽게 나오면 10문제, 어렵게 나오면 15문제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법 분량이 이만하면 이게 지금 6개 법이에요. 이만하면 이걸 다 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만큼 배운다고. 이만큼 배워가지고 여기서 몇 개 커버한다고. 많으면 30문제, 작으면 25문제를 커버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푸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해서 실력으로 풀고, 저는 나머지 푸는 걸 저는 눈치라고 그래요. 눈치로 푼다, 눈치로. 문제 푸는 방법을 만드는 방법 배워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둘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내 공부해도 이만큼 안 배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렵겠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 출제위원이 우리 시험 볼 때는 40문제 낼 때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모든 수험생은 40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문제만,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몇 문제만 24문제 풀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40문제 푼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초가 걸려서 떨어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50 넘어가신 분들은 이게 문제예요. 40문제 풀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에 40문제 풀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40문제 풀면은 문제 다 풀고 100% 떨어져요. 그것은 안 돼요. 시간상 안 된다고. 풀면 안 되는데 기를 쓰고 푼다고 합니까? 어차피 모르면서 풀고 있다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몇 문제 푼다고요? 24문제 푼다. 그러면 우리는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25개는 실력으로 푼다고요. 문제가 좀 쉽다 그러면 30개는 실력 푼다고.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몇 점 맞추면 되니까 60인데 2차 과목에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보면 중개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이게 공시하고 세법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공법이 60이 나오면요. 얘는요 못해도 80원 나와요. 못해도 70원 나와요. 정상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얘가 60 나올 정도면은 공법을 60 맞힐 정도다 그러면 중개는 거짓말하면 95 나와요. 95. 그러니까 대부분 전략을 어떻게 쓰냐. 하다가 힘들어지면은 전략을 공법은 몇 점을 맞추고 40만 맞추고. 아 이거 있으니까 만만한 중개사법 80 맞춰주고 60 맞추고 이런 전법도 세운다고. 하다 안 되면 공법 40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 해서 그거 못하겠냐 이런 얘기요. 아무리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막상 듣다 보면은 다른 과목보다는 이게 전부 다 절차거든요. 다른 과목보다는 공법이 좀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공법 공부할 때는 제가 오늘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법 공부하는데 왜 합니까? 시험 보려고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공법은. 이 생각만 안 되고 이미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시험 봐서 합격을 했고 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줄 왜 또 듣습니까? 합격을 했는데 뭐 하려고요? 실무하려고 실무. 내가 아리아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실무하려고 내가 지금 남한테 설명하려고 실무하려고 수업 듣는 것이지 시험 보려고 듣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언제? 이것은 7월달 가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에 맞게끔 해줄 테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취미를 좀 붙여야 돼요. 그리고 밑에 5페이지 보면 밑에 확인학습 문제 있는데 그 문제 내용은 164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문제 전부 다 풀립니다. 164페이지 보면 박스 있죠. 그 박스 가지고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전부 다 풀려. 그러니까 164페이지 박스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박스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집에서 차분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첫날 수업인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